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 지역에서요, 미래통합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9.4%포인트 높았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리얼미터가 지난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그 조사 결과입니다.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요, 미래통합당은 40.8%, 민주당은 31.4%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미래통합당이 앞선 거죠.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34.1%, 그리고 민주당은 32.2%였습니다. 역시 여기서도 1.9%포인트 차이긴 하지만은 미래통합당이 앞섰습니다. 서울시의 경우는요,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장기간에 걸친 그 비서 성추행, 그 다음에 자살, 이것과 마구잡이로 쏟아낸 부동산 대책, 이로 인한 집값의 폭등, 그리고 의석수를 믿고 저지르는 입법 횡포, 여기에다가 또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,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서울 시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. 교만의 끝에 기다리는 건 패망이죠. 박 전 시장이 그런 짓을 하고 자살했는데요, 서울시나 민주당 측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, 어떻게든 피해자를 위해서 무언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배려심은 없이 박 전 시장 영웅 만들기, 피해자에 대한 제2차 가해 동조하기, 수사 방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음으로 양으로 보였습니다. 심지어 사법까지 말이죠.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그 공용 전화기 1대, 또 개인용 전화기 2대,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를 하려니까 그걸 막았어요. 게다가 이 전화기 포렌식도 못하게 했습니다. 집값 폭등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? 예? 주택시장에 나름대로 또 질서가 있거든요.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요, 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얘기죠.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런 요인은 뭐냐? 여유 자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. 왜? 재테크 수단이 없거든요. 부동산 투자가 아니면 금에 투자한다든지 달러에 투자한다든지 또 아니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보다 정교한 그런 계산이 필요하고요.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사건이 터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이 돈을 요즘 제로금리 시대니까 은행에 맡겨놔봐야 돈이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? 어떻든 이 가진 돈을 좀 늘려봐야 되겠는데, 그러니까 이 틈새를 노려가지고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. 가문 이슬로 돈을 많이 늘려주겠다,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오만 대서 긁어 모아서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은 그런 돈을 홀라당 갖고 가서 먹고 가버리는 거죠. 이 사기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. 그 근본 원인이 다른 재테크 수단이 없어졌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 돈을 조금이든 많이든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믿을 때는 이 집이나 땅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죠. 이건 정부가 이렇게 유도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? 여하튼 집 공급이 부족하면 집을 공급하는 걸 늘려야죠. 그런데 손쉽게 규제만 합니다. 세금만 올리고. 숙련되지 못한 목수들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 좋은 제목 다 버려놓는 거죠. 집은 집대로 못 짓고 말이죠. 지금 이 정부가요, 부동산 대책을 22번인가 내놨거든요.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들썩거립니다. 예? 게다가 지난 30일에 임대차 보호법 3개 법안, 이걸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.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. 그 덕분에 지금 전세 시장에 물량이 말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11개 법안 오는 4일에 일괄 처리한답니다. 마음대로 하는 거죠. 누가 우린 말려, 이겁니다. 부동산 시장에다가 지진을 일으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이 지진이 말이죠, 이제 잦았을 때쯤 되면 아마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있을 겁니다. 전세 월세도요,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높아져 있을 거고요. 허기하면 그때쯤 되면 민주당 정권 없어지겠죠. 없어져야죠. 이런 정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,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? 행정수도 이전요,
이걸 무슨 뭐 이전해가지고 옛날에 서울의 또 수도권의 이 과도한 인구 집중을 뭐 해소하고 뭐 지역 균형 발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된 게 뭐 있습니까? 세종시 만들어가지고 서울 수도권 인구 줄었습니까? 집값 떨어졌어요? 오히려요. 충청권의 인구라든지 경제력 이걸 세종시가 빨아들여가지고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? 그게 현실이죠. 행정수도 자꾸 그러는데요. 그럼 뭐 다른 수도가 따로 있습니까? 원래 도읍이라는 것은 행정수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. 경제수도, 문화수도 그건 말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도를 하겠다는 거죠.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왜 천도하기로 했습니까? 정권이 바뀌었다. 지배 세력이 바뀌었다. 그 옛날 말로 하면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도읍이 필요하다. 그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했습니다. 지금 문 대통령 정권에 하는 일도 그것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기념도시 만들려는 겁니까? 그리고요, 이런 식으로 세종시를 비대화시키면 충청권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위축되는데 충청권 사람들이, 그 주민들이 그걸 반기겠습니까?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 미투 사건, 여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시작이었죠.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. 경쟁이나 하듯이 말이죠. 오거돈 전 부산시장, 박원순 전 서울시장, 이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. 민주당 소속이었어요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끼어들면서 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2차 가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벌여놨는데 이 국민들이 그거 용서하고 싶겠습니까? 이처럼 말이죠. 유독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. 왜 그랬겠습니까? 교만 때문이죠. 권력을 쥐었으니까 겁이 없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. 이런 정신 상태가 된 거죠. 이 권력이 말이죠. 그 사람, 그 권력을 쥐인 사람보다 그 권력이 더 커지면요. 이게 그 사람 자신을 망치는 독소가 되고 맙니다.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상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. 권력 행사의 그 제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아요. 제동이 안 됩니다. 그냥 계속 앞으로 질주만 하는 거죠. 뭐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.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정권 내에 지금 확산되어 있고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? 누가 말리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달리는 거죠. 미래통합당들, 우파 정당들에게 있어서 또 그 정치 세력들에 있어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요,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기대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? 아니죠.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 확실한 대안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말이죠. 인내심 있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죠.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.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좋은 기회 또 멀거니 구경만 하다가 놓쳐버린다면 이런 정치 세력, 이런 정당들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. 제발요, 정신 차리고 용기를 내서 국민들에게로 다가가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